트럼프의 파나마 운하 탈환 욕심과 중국 견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 되찾기 발언을 통해 파나마 운하의 역사와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미국의 견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나마 운하의 역사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군 이동로 확보가 절실했습니다. 프랑스가 먼저 운하 건설을 시도했지만 말라리아 등의 문제로 포기했고 미국이 사업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미국은 운하 주변 지역을 영구 임대받는 조건으로 건설을 주도하여 1914년 운하를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의 지속적인 운하 반환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1979년 운하를 제외한 운하 주변 지역을 파나마에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파나마 운하는 여전히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이권 문제에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1989년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 운하 운영권이 위협받자 미국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파나마를 침공했습니다. 국제 여론을 의식해 결국 1999년 미국은 파나마의 운하 운영권을 완전히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파나마 운하 주변에서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정부가 운영하고 있지만 운하양 끝의 주요 항구는 중국계 기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정책에 파나마를 포함시키고 양 끝 항구에서 중국 자본의 물류 및 하역 시설을 확장하며 물류망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파나마가 중국과 수교하면서 미국과 파나마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 되찾기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 발언은 실제 운하 탈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중국과 파나마의 밀착 관계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파나마 근처에서 중국이 과거 시도했던 니카라과 운하 건설 시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경계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나마 운하 자체의 한계와 도전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암벽산을 깎아 길을 내는 매우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문과 호수를 이용하여 물을 가두어 배를 산 위로 통과시키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막대한 양의 물을 소모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심화되면서 운하의 수량이 부족해져 운하 통행량이 제한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처럼 물이 항상 흐르는 형태의 니카라과 운하가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현재는 사업이 표류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 탈환 발언은 실제로 운하를 다시 소유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중남미 지역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경고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